성장기인 학생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키에 관심 많으시죠? 키 크는 체조, 키 크는 습관, 키 크는 영양제나 음식, 그리고 키 크는 운동 등등 줄넘기나 농구처럼 많이 점프하는 운동은 키 크는데 좋은 운동이고, 무거운 거 들거나 근육이 많이 발달하는 운동, 레슬링, 역도, 기계체조, 보디빌딩은 키 크는데 방해되는 운동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위에서 말한 편견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와 그에 대한 반박들, 근력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너무 흔하죠? 그거랑 유전에 관한 내용은 빼고 다른 시각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편견이 생긴 원인은 간단해요. 앞에서 말한 레슬링, 역도, 기계체조, 보디빌딩은 키가 작으면 유리한 운동이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키가 작은 선수가 많아서 그런 편견이 생긴 겁니다. 레슬링, 오뚜기가 잘 넘어지지 않는 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무게중심이 낮게 위치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무게중심이 높게 위치하면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보통 레슬링이랑 같이 묶여서 유도도 키 크는데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게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체급이면 키가 작은 게 큰 이점이라 키가 작은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레슬링 종목에선 중량급보다 경량급에서 메달 성적이 좋다 보니 레슬링 선수들은 키가 작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 같습니다. 역도도 레슬링과 동일하게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유리한 종목이며, 또한 바닥에 놓인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벨을 움직이는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키가 크면 들어올려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고, 키가 작으면 거리가 짧아지겠죠. 레슬링보다 더 키가 종목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체조, 우리가 레터럴 레이즈 동작에서 덤벨이 몸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듯, 힘을 발생시키는 곳과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의 거리가 멀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링 종목은 팔이 짧은 사람이 더 유리하고, 아무래도 키가 큰 사람보다는 키가 작은 사람이 팔이 더 짧을 확률이 높으니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양악선 선수의 종목으로 유명한 도마 종목도 공중에서 회전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막대기를 던질 때 긴 막대기보다 짧은 막대기가 날아갈 때 더 많이 회전을 하겠죠. 다른 체조 종목들도 이처럼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체조 선수들은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같은 훈련량이면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은 근육량 증가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동일한 훈련을 했을 때 같은 기간 내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은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게 현재까지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1년에 5kg의 근육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키가 평균보다 크다고 해서 6에서 7kg 이상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키가 작은 사람이 보디빌딩에 유리한 이유가 뭐냐? 요즘도 학교에서 이런 찰흙이나 지점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다들 아시죠? 이 찰흙은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근육량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사람의 뼈고요. 막대기가 짧으면 찰흙을 더 두껍게 붙일 수 있겠지만, 막대기가 길어질수록 찰흙이 점점 더 얇게 붙여지겠죠? 네, 이거예요. 이런 이유로 보디빌딩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키를 기준으로 체급을 나누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과 같은 시각적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근육의 양이 더 많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디빌딩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한 종목입니다. 물론 다 채워서 완성되면 키 큰 사람이 더 멋지긴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인 터미네이터 형님의 키가 186 정도고 15살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슬링 올타임 레전드 알렉산더 카렐린도 15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키가 193입니다. 알렉산더 카릴린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형님도 그렇고, 이게 한국식 계산인지 만나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알렉산더 카렐린은 1967년생에 1981년부터 레슬링을 시작,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1947년생이고 1961년에 보디빌딩을 시작했다고 하니 두 분 다 한국 나이로 15세, 한창 중2병 성장기인 나이부터 시작한 게 맞네요. 결국 우리가 키 크는데 방해된다는 운동들은 해당 종목의 특성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편견이 생긴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줄넘기, 농구, 배구, 달리기처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나 점프나 달리기처럼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키 크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성장판에 자극을 준다는 점 하나 빼고 다른 이유들은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까 역도, 체조, 보디빌딩 같은 운동들은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한 종목이고, 그래서 선수층에 키가 작은 사람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생긴 거라 말씀드렸죠. 농구가 특히 두드러지지만 배구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도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운동입니다. 해당 종목의 선수들은 그 운동을 해서 키가 큰 게 아니라 키가 큰 게 유리해서 그 종목의 프로 선수들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농구의 가드나 배구의 리베로 포지션은 키와 같은 피지컬보다 순발력과 민첩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평균 키가 좀 더 작습니다. 농구의 가드 포지션 중엔 160대 키를 가진 선수들도 있어요. 달리기의 경우는 다리가 길수록 보폭이 넓어지고, 넓은 보폭은 단거리 달리기에서 기록 향상에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키가 클수록 다리가 길 확률도 높아지겠죠.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요?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게 키 크는데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점프나 달리기만 성장판에 좋은 자극을 주고 중량 운동은 성장판에 나쁜 자극인 건 아닙니다. 차라리 파워리프팅이나 원RM 측정처럼 반복 횟수가 적어서 관절과 성장판에 충분한 양의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8에서 15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중량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러 세트의 반복을 통해 성장판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러 관심을 받는 영역이고 많은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성장기인 인간에게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촉진되더라, 더뎌지더라 등등 통제된 실험을 하는 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죠. 대신 현재까지 인체 생리학 등 연구를 토대로 한 예상에서는 근육량이 많은 게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장 호르몬 얘기는 너무 흔하니까 빼고, 근육량이 많아졌을 때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쁜 점이라고 하면 근육은 고무줄처럼 기본적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건을 통해 2개 이상의 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힘을 주지 않아도 약간씩은 뼈와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근육의 강한 장력이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자연적인 상태, 즉 약물의 도움 없이 이 정도의 근육량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관절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근육이 증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몸이 되는 걸 하지마 이 개새끼! 진짜 악착같이 거부합니다. 근육이 많아져 관절에 무리를 줌으로써 키 성장에 방해가 될 가능성보단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 때문에 근육이 긴장되고 불균형이 생겨서, 그리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인대와 건의 탄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힘은 강해지는데 유연성이 부족해서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 후 스트레칭이나 정리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다른 점으로는 영양 섭취가 부실하면 신체가 성장하기 위한 단백질 등 여러 영양소가 근육 발달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체급이 존재하는 많은 스포츠에선 같은 체급이면 지방이 적고 근육량이 많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엘리트 체육 훈련을 받는 유소년 선수들이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때문에 키 성장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칼슘 영양제 하나랑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게 단백질 좀 늘려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빛 좀 쬐어주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골밀도가 높으면 성장기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겐 골밀도를 높이는 행동이나 습관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뼈의 주요 성분인 칼슘을 잘 섭취하는 건 당연,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단백질과 비타민 C, D, K를 함께 섭취해주기. 근데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 이건 뼈를 만드는 재료를 충분하게 모으는 것뿐, 이 재료들을 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뼈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주는 방법은 때려서 직접 충격을 주는 방법과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지금도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원리 설명한다고 조골세포, 파골세포에 대해 설명하긴 힘드니 이건 생략하고, 근육은 건을 통해 뼈에 붙어 있고 근육이 수축하면 뼈를 잡아당기면서 뼈에 자극을
자극을 줍니다. 우리가 뼈를 보면 하얗고 길다란 게 가래떡처럼 생겼죠? 우리가 가래떡 표면을 잡고 당기면 잡은 부분이 늘어나듯 뼈에 근육이 붙은 지점들을 보면 매끈하지 않고 약간 튀어나온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력이 강할수록 이 튀어나온 부분이 더 선명하거나 뼈의 모습이 각진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게 해주셨던 해부학 교수님 피셜,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근력이 강한 남성은 여성보다 뼈의 모양이 더 각진 형태를 띠며 자기는 뼈 모양만 봐도 이 뼈의 주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9년 전에 들은 수업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좀 더 대놓고 말하면 여성들은 뼈가 둥글둥글해서 예쁜데 남성들은 뼈가 울퉁불퉁해서 못생겼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같은 교수님 말이었는지 다른 교수님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게임 등에서 궁수 같은 활 쏘는 캐릭터들은 민첩 스탯이 높게 표현되지만 장궁병으로 유명한 중세 유럽의 영국 궁수들 실제 유골들을 보면 뼈와 팔뼈에 변형이 올 정도로 활 쏘기는 상당한 근력이 요구되는 운동이고, 그래서 이 궁수들은 어깨뼈와 상완골이 흔히 말하는 통뼈처럼 두껍게 발달해 있었다고 하며 특히 뼈의 등 근육과 팔 근육이 붙는 부착 지점이 매우 거칠게 도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자극하는 게 아닌 뼈도 함께 자극을 하면서 성인의 경우 젊을 때는 골밀도를 높일 수 있고 중년 이후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골밀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성장기, 특히 2차 성징이 형성되는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할 골밀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키가 크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성장 호르몬 포함 남성 호르몬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분비량은 그대로더라도 효율을 상승시키는 등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키를 크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은 뼈를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뼈가 단단해진다 이퀄 골밀도가 증가한다. 아까 골밀도가 높으면 키가 크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진 남성 호르몬이 키 성장에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아이들에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 인체의 항상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즉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주사나 스테로이드를 맞는 보디빌더들 중 약물로 인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진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도 덩달아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아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2차 성징 중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도 근력 운동을 통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혹 성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앞당겨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조숙증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천적인 요인은 저도 몰라요. 애초에 의학계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갑론을박 중인 문제인 것 같은데, 체육 관련한 운동 생리학만 공부한 제가 뭐라 판단하거나 정확한 정보라고 떠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꼭 의사선생님께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후천적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비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깊게 다루겠지만 인체의 지방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체지방률이 높은 소아 비만은 성장기에 성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성인과 달리 2차 성징 시기에 신체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성조숙증과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청소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 키 성장에 작용하는 여러 호르몬들의 작용을 촉진,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며 근육량 증가를 통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지방 조절과 에너지 대사 능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즘 영상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짧고 간단하게 만들 생각으로 정한 주제였는데 대본을 쓰고 보니 생각한 것보다 몇 배로 분량이 늘어나 버렸네요. 하지만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어릴 때 막 근육 만들고 하면 키 안 커. 봐봐, 역도나 레슬링 같은 거 하는 애들 보면 다 쬐끄맣잖아. 어릴 때 무거운 거 들고 운동 심하게 하면 나이 들어서 골병 들고 고생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다 보니 이런 편견에 대해 꼭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기에 그동안 혼자 답답했던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털어낸 것 같아 후련하네요.
물론 클론클 안 클 아니라고, 키 클 사람은 뭔 짓을 해도 180 넘게 클 거고 안 클 사람은 노력한다고 180이 되진 못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처럼 1cm만 더 컸으면 170인데 예전에 알았으면 키가 좀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